최근에 이사를 하려고 집을 알아보던 중에 마음에 드는 매물이 있어서 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가계약을 했고 중도금이나 잔금 등은 계약날 다시 이야기를 하기로 했는데요. 근데 계약을 앞두고 같은 아파트 이웃집 매물이 제가 계약하기로 한 금액보다 2천만 원 저렴하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동산에 이웃집이 2천만 원 저렴하게 나왔는데 기존에 계약하기로 한 집을 집주인이 깎아줄 의향이 있을까요? 라고 물었더니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가계약을 취소하고 저는 저렴하게 나온 집을 매매하겠다라고 했더니 집주인과 공인중개사 양측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부동산에서 만난 집주인은 저에게 큰 소리를 냈고 공인중개사도 포기한 매매권 외에 추가 금액까지 줘야 된다고 요구를 하는 상황인데요. 정식 계약을 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제가 폭언을 듣고 공인중개사의 추가 금액까지 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사실 뭐 집을 이렇게 뭐 알아보고 그리고 거래하고 이런 과정에서 굉장히 좀 갈등이 생기는 경우 많은 것 같아요. 예,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부동산 가격 상승기하고 부동산 가격 하락기하고 좀 다릅니다. 네. 지금은 이제 부동산 이제 가격이 좀 점차 많이 떨어지는 하락기로 국면에 접어들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자기 계약을 하고 나서 며칠 있다 또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렇죠. 예, 이럴 경우에는 부동산 하락기에는 매수인이 매매 계약을 취소하려고 하는 심리가 상당히 강한 반면에 부동산 가격 상승기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매도인이 계약하고 나서 며칠 뒤에 또 가격이 오릅니다. 이럴 경우에는 또 매도인이 계약을 또 취소하려고 하는 경향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심리적으로 지금 부동산 가격 하락기 때문에 이런 상담이 상당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 상담자분의 경우에는 일단은 가계약을 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뭐 중도금이라든지 잔금 관련해서는 계약날 우리가 좀 다시 의논을 합시다라고 하고 가계약을 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선은 가계약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법적인 효력이 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법률 노무 세무 상담을 가장 스마트하게 받는 방법은 대한민국 최초로 설립된 온라인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시컴. 법률 상담 로시컴에서 스마트하게 해결하세요. 예, 가계약이라는 거는 계약을 성립하기 전에 계약이 작성하기 전에 임시로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건물을 질 때 가건물을 지지 않습니까? 네. 예, 그 가라는 글자가 임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가압류할 때 가짜도 임시라는 뜻인데 이 계약에 관련돼서 가계약, 임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어떤 물건을 찜해놓기 위해서 그 찜해놓는 용도로 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가계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럼 계약을 하기로 이제 약속을 했다가 내가 어떠한 사유로 그 계약을 하기로 한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 이걸 취소하는 경우에 계약 파기 당사자가 뭐 물어야 될 법적 책임이 좀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가계약을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상담을 하다 보면 명칭은 상담자분께서 가계약이라고 표현을 쓰지만 실제적으로는 계약하는 경우가 계약이 성립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법률 노무 세무 상담을 가장 스마트하게 받는 방법은 대한민국 최초로 설립된 온라인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시컴. 법률 상담 로시컴에서 스마트하게 해결하세요. 꼭 문서로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계약이 성립되는 게 아니고요. 문서로 작성하지 않더라도 계약이 성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판례 보면 매매 목적물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매매 대금이 얼마인지, 그다음에 중도금을 어떻게 지급할 건지에 대해서 합의가 되어 있으면 설사 잔금을 언제 줄 건지 잔금 언제 줄 건지 확정되지 않았고 또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매 계약이 성립된다고 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럴 경우에 이럴 경우에는 가계약금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전체 계약금의 일부라고 보는 경우가 상당히 일부 계약금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자신이 받은 이 가계약금의 반환만 해주거나 이렇게 해갖고는 안 되고요. 계약이 성립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전체 매매 대금은 1억이지만 계약금은 그중에 10%는 1,000만 원으로 계약을 했다고 예를 산정할 경우에 이 중에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100만 원만 가계약만 넣었다 하더라도 이거를 계약을 취소하려면 1,000만 원을 배약 배상하던가 1,000만 원을 자기가 포기하던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 상담자분께서 나 가계약 취소하고 다른 더 싼 매물이 나왔으니까 그거랑 계약을 하겠다. 난 그걸로 계약을 하겠다라고 이제 공인중개사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다. 내가 포기한 매매권이 있고 그러니까 그 수수료라든지 다 손해본 비용을 다 쳐서 준다면 그러면 인정하겠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렇게 추가 금액을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이 맞을까요? 법률 노무 세무 상담을 가장 스마트하게 받는 방법은 대한민국 최초로 설립된 온라인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시컴. 법률 상담 로시컴에서 스마트하게 해결하세요. 만약에 이 사건에서 그 가계약금이 아니라 계약금의 일부라고 될 경우, 즉 계약이 성립될 경우에는 네. 아까 전에 예를 들었어요. 1,000만 원의 계약금인데 그 중에서 100만 원만 줬다라고 할 경우는 매수인 입장에서는 100만 원이 아닌 1,000만 원을 나머지 900만 원을 줘야 이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만약 그렇지 않고서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매도인이 오히려 또 소송을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개 수수료는 보통 통상적으로 매매계약서 작성한 다음에 네. 그 뒤에 많이 붙어 있는 중개 대상물 확인서의 맨 뒷장에 수수료율을 0.9%, 0.5%, 0.4%로 계산한 그 금액을 수수료로 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만약에 이게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중개인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그동안에 노력을 어느 정도 했는지 계약에 성립되는 거 어느 정도 역할을 했는지에 따라서 일정 부분 지급해준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일단은 뭐 일정 부분 지급을 해야 된다라는 판례도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원래 이제 매매하기로 했던 그 집주인이 갑자기 이제 안 한다고 하니까 우리 상담자분에게 굉장히 뭐 폭언을 했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문제 해결은 좀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법률 노무 세무 상담을 가장 스마트하게 받는 방법은 대한민국 최초로 설립된 온라인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시컴. 법률 상담 로시컴에서 스마트하게 해결하세요. 폭언에 대해서는 이제 만약에 매도인과 매수인과 또 중개인 사이에 같이 만났을 때 이렇게 폭언을 했을 경우에는 그 폭언의 내용에 따라서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지 않고 이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직접 전화로 해서 폭언을 했는데 이 폭언 내용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그 불안감을 담고 있는 내용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 또 처벌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상담자 분께서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좀 대처를 하는 것이 가장 좀 현명한 것인지 좀 알려주시죠. 예, 지금 매수인 입장에서는 이 계약이 정말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의 가계약금인지 아니면 계약이 성립된 상태의 전체 계약금의 일부 계약금인지를 정확히 판단해야 됩니다. 그 판단하는 기준은 아까 전에 제가 판례를 말씀드렸는데요. 매매 목적물이 특정됐는지, 매매 대금이 전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중도금을 어떤 방법으로 계좌 이체를 하는 건지, 어떤 방법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는지 이 세 가지 요소를 생각해 보시고 만약에 이게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계약은 성립된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계약금의 일부인 나머지 돈을 지급을 해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판례를 꼭 기억하셔가지고 먼저 검토하셔야 됩니다. 법률 노무 세무 상담을 가장 스마트하게 받는 방법은 대한민국 최초로 설립된 온라인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시컴. 법률 상담 로시컴에서 스마트하게 해결하세요.